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준비해본 책은 소설가 박소연님의 재능의 불시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8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으로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첫 번째 챕터의 절반입니다. 막내가 사라졌다. 막내가 사라졌다. 유난히 평범한 날이었다. 기묘하거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전조 증상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날씨는 5월 늦봄에 맞게 적당히 화창했고 미세먼지 역시 무난했다. 여느 때처럼 나는 이놈의 회사, 코인만 대박나면 당장 때려치운다를 14번째 생각했을 무렵 여의도 환승센터역에서 내렸다. 여의도에는 나와 표정이 판박이인 직장인들이 줄을 지어 자기네 건물을 찾아 들어가고 있었다. 지루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안내 직원 앞에서 나는 평소처럼 열 체크를 한 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23층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들어서니 벌써 8시 55분이었다. 후, 깊게 한숨을 쉰 후 회사 비품실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 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책상 위 철 진한 가습기의 얼룩을 멍하니 쳐다보며 닦을까 말까를 잠시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팀장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시준 씨는 아직 출근 전인가? 힐끗 옆자리를 보니 막내 직원인 시준의 자리는 컴퓨터 모니터도 켜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코끝을 문지르며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아직인가 보네요. 오늘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시준의 책상에서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눈에 띄는 이상한 구석이라곤 조금도 없는데 말이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게 무엇일까 잠시 생각하다가 금세 흥미를 잃었다. 가습기에 더러운 물이나 버려야겠어. 나는 끙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일어섰다. 겨울 내내 쓰다가 방치한 가습기에는 녹갈색 액체가 달라붙어 있은 지 오래였다. 그때였다. 휴대전화 메시지 알림이 뜬 것은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저는 오늘부로 퇴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이 참석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강시준 그림. 이게 무슨 소리지? 시준 씨가 퇴사해? 주변을 둘러보니 팀장도 방금 똑같은 문자를 받았는지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최 과장도 받았어? 시준 씨 문자요? 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팀원들이 어? 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다들 똑같은 문자를 받은 모양이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시준 씨가 퇴사하기로 한 거 나만 모르고 있었어? 팀장의 다그침에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라고 고개를 저었다. 팀장은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해보더니 연결이 안 되는 번호라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 사이 시준과 나름대로 친분이 있던 민 대리가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민 대리는 몇 번이고 시도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없는 번호래요.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나봐요. 나는 부서 단톡방을 확인해보았다. 이미 시준은 나간 상태였다. 오늘 새벽 5시. 그리고 시준의 카톡 아이디는 알 수 없음이 되어 있었다. 계정을 아예 탈퇴했다는 의미였다. 그때쯤이 되자 나는 아까 시준의 책상에서 느꼈던 묘한 이질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책상 위가 완벽히 깨끗했다. 컴퓨터 모니터와 전화기, 카카오 라이언 캐릭터가 그려진 각 티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대리는 시준의 책상 서랍을 열더니 어머! 라는 외마디 소리만 외친 후 입을 막고 말을 잇지 못했다. 팀장을 비롯한 부서원들이 모두 우르르 시준의 책상으로 모여
민대리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을 봤다. 책상 서랍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그리고 인수인계 내용이 정리된 문서, 아마도 업무 파일이 담겼을 USB 한 개만이 투명 파일 안에 깔끔하게 담겨 있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요즘 코로나 블루로 우울증이 온 사람들도 많다던데. 다들 무거운 침묵 속에 서랍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민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짜증스레 타박했지만 마침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중이었다. 최근 매스컴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뉴스가 연이어 나오던 참이었으니까. 팀장은 초조한 듯 한숨을 쉬며 고민하는 듯 하더니 나에게 말했다. 최 과장, 시준 씨와 같은 동네 산다고 했지? 근처긴 하죠. 버스 두세 정거장 거리니까요. 저번에 시준 씨 술 취해서 데려다 준 적도 있었잖아. 민대리랑 같이 한번 집에 가봐. 나는 오전에 본부장님 회의가 있어서 못 움직이니까. 집에요? 집까지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퇴사할 때 퇴사하더라도 왜 그러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냐. 그리고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하고 있는 거면 어떡해. 부모님도 외국에 계시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 난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겁을 잔뜩 먹은 채 혹시 무서운 광경 보게 되는 건 아니겠죠? 라고 중얼거리는 민대리와 함께 가방을 챙겨서 회사를 나섰다. 최 과장님은 시준 씨한테 무슨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글쎄, 워낙 차분한 친구라서 별다른 건 못 느꼈는데요. 민대리는 잠시 입을 달싹이며 망설이는 듯했다. 그러다 사실 자기는 마음에 좀 걸리는 일이 하나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얼마 전에 시준이 자신의 지인 얘기라며 들려준 얘기가 있다고 했다. 대학 동기 얘기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얼마 전 회사 생활이 도저히 안 맞아서 사직서를 냈대요. 그랬더니 팀장이 화내면서 사직서를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팀장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닌가? 자기가 뭐라고 사직서를 찢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업계가 빤해서 이직해도 소문이 금방 퍼지는 곳이래요. 그래서 상사가 더 기세등등했나 봐요. 결국 상사에게 한번 반항하고 개긴 해프닝 정도로 끝나버렸대요. 시준 씨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민대리는 뭐라고 했어요? 내 질문에 민대리는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번에는 사직서를 코팅해서 내라고 했어요. 나는 그 순간 서슬이 펄은 상사가 직원 앞에서 사직서를 찢으려다가 코팅 때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민대리와 눈이 마주치자 누가 먼저랄 게 없이 웃음이 터졌다. 민대리의 농담 덕분에 인사팀이 알려준 주소지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별일 아닐 거야. 우리는 서로를 안심시켰다. 집 주소는 인사팀에게 받았는데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주길 꺼려하다가 우리가 혹시라도 극단적인 일이라도 있으면 어쩌냐는 말을 꺼내자마자 흠칫 놀라며 알려주었다. 그러고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꼭 경찰에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띵동, 띵동.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돌아오는 건 불길한 침묵뿐이었다. 민대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시준씨! 라고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문을 다소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다. 아, 집에 무사하게 있구나. 다행이다. 안도하는 마음도 잠시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와 민대리를 위아래로 미심쩍게 훑어보더니 짜증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죠, 아침부터? 아, 여기 사는 시준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직장 동료인데 출근을 안 해서요. 혹시 안에 있습니까? 시준 씨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잘못 찾아오셨네요. 여기는 저 혼자 사는 곳이에요. 나와 민대리는 당황해서 인사팀의 문자와 현관문의 호수를 몇 번이고 비교해보았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자 남자는 부스스한 머리를 손으로 쓱쓱 빗으며 말했다. 혹시 예전에 사셨던 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사 온 게 2주쯤 됐습니다. 혹시 어디로 간다는 말은 없었나요?
글쎄요. 저는 집주인하고만 얘기했으니 모르죠. 예전 세입자는 본 적도 없는걸요. 초췌한 몰골의 남자는 느릿하게 하품하며 문을 닫았다. 닫힌 문 앞에서 나와 민들이는 얼굴을 마주봤다. 허탈감에 어이없는 실소가 나올 지경이었다. 최 과장님, 이제 어떻게 해요? 뭘 어쩌겠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없잖아요. 시준 씨는 말도 없이 어디로 간 걸까요? 막내가 완벽하게 사라졌다. 우리 쪽에서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끊어졌다. 가장 연결하기 편하고 만만했던 막내가 1년에 한 번 들르는 본사 회장님보다도 만날 방도가 없어지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막내가 말한 대리인을 얌전히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회사에 복귀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팀장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으로 입술을 잘근잘근 물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팀장의 책상에 놓인 전화기가 신경질적인 톤으로 날카롭게 울렸다. 팀장은 전화기를 들더니 아 네네 맞습니다. 제가 강시준 사원의 팀장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시준의 이름을 듣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일체히 팀장의 입을 쳐다봤다. 네네 그렇습니다. 저를요? 아 내일요? 네네 3시 3시 좋습니다. 인사팀이요? 아 그건 제가 물어봐야 하는데 아 이미 약속을 잡으셨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팀장은 전화를 끊더니 지친 기색으로 의자에 털썩 몸을 기댔다. 무슨 일이래요? 우리는 우르르 달려가 물었다. 팀장은 그 사이 3년쯤 늙은 표정으로 시준씨 대리인이 내일 찾아온대 라고 힘없이 대답했다. 시준씨는요? 안 오나봐. 대리인인 자기한테 전달하면 된대. 내일 인사팀까지 함께 미팅하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요즘 애들은 퇴사를 이렇게 하나? 그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진짜 별일을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신세 한탄을 시작한 팀장을 뒤로하고 우리는 수군거리며 자리로 돌아갔다. 자리에 앉아도 일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시준의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에 퍼져나갔다. 처음 겪어보는 경우이다 보니 다들 호기심으로 술렁거렸다. 우리 부서원들은 모두 폭주하는 메신저에 대답하거나 다른 부서 동료의 손에 끌려 비품실이나 회의실 한 구석으로 끌려갔다. 나의 경우는 후자였다. 동기인 물류시스템팀 박 과장은 비품실 구석에서 내게 커피를 권하며 목소리를 낮춰서 은근하게 물었다. 내일 대리인이 회사에 방문한다며? 그렇대. 요즘은 퇴사 대행 서비스 있다던데 그런 건가? 내 생각에는 내일 대형 폭탄이 터질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대리인이 회사에서 단판을 지를 내용이 뭐겠어. 이제 퇴사할 거니까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거잖아. 법적으로 따질 게 뭐가 있어. 그냥 막내 사원이었는데. 남자 직원이라 성희롱 같은 문제도 아니고. 요새 성희롱의 남자 여자가 어딨어. 박 과장은 주위를 살피며 혹시 누가 듣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더 낮춰서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우리 회사가 리버스 멘토링 하는 거 알지? 주니어 직원이 임원의 멘토가 되어서 가르쳐주는 거. 거기 막내가 우리 본부장님 멘토였잖아. 그런데 2달 전에 리버스 멘토링에 밤에서 시준 씨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무슨 일?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인사팀에서 쉬쉬해서 덮은 거지. 최 과장도 알다시피 우리 본부장이 여성 최초 임원답게 완전 대장부 스타일이잖아. 그날 술에 잔뜩 취해서는 시준 씨를 옆에 끼고 어깨 동무하고 귀엽다며 볼을 꼬집고 난리가 났대. 나중에는 만취해서 볼에 뽀뽀도 했다는 거야. 심지어는 시준 씨 허벅지를 칭찬하면서 점점 안쪽으로 손이 들어가려는 걸 주위에서 간신히 말려서 떼나다더라. 그런데 그 일 직후에 시준 씨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가더니 그대로 사라졌다는 거야. 전화해도 안 받고.